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희 뉴스 1번지에선 연속해서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당을 이끌 믿음직한 문제 해결사라고 자신하는 김태년 의원인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출마 해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휴 어떻게 좀 쉬셨는지 아니면 선거가 코앞인 만큼 바쁘게 보이셨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쉬기도 했고 네네. 또 뭐 선거 운동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을 때 뭐 분위기라든지 판세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어려운 정국입니다. 정말 국회도 결국 빈손국회가 되어버렸고 이런 정국 속에서 굳이 원내대표의 출마를 결심한 배경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제 향후 1년이 20대 국회 마지막이고요. 또 우리가 집권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차가 됩니다. 총선도 1년 앞두고 있고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민생도 안정시켜야 하고 경제 활력도 불어넣어야 하고 네. 또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또 어마어마한 숙제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국회와 정치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일인데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 또 어떤 소명의식 때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유능해야 하고 네. 또 이 유능한 집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여러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능력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경험이나 또 만들어왔던 성과들이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김 의원님은 정책통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개특위 예결위 간사도 거쳤고 정책위 의장까지 두루 거치셨는데 그런 경험들 앞으로 원내대표를 한다면 어떻게 좀 활용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은 것은 좀 강점이 될 텐데요. 제가 우리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국정과제 5년 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요. 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상대 당하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협상을 할 때마다 어떤 우리 당의 정책 목표에 맞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이 중심에 서서 당정청을 잘 조율해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정책위 의장이 하는 일이 주로 그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뭐 당정청을 조율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예결위 간사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정책적인 관심사 또 지역의 현안 뭐 또 예산 반영의 요구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의원들과의 소통 네. 뭐 이런 게 강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협상력과 소통은 자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강점을 여쭤봤으니까 네. 이제 약점을 여쭤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것 오히려 또 반대 일각에서는 너무 주류다, 친문 핵심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극복할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저는 술을 먹을 줄 아니까 주류 맞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있던 이 여러 역할들을 맡았었던 것은 제가 어떤 특정 계파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 당은 또 그런 뭐 계파도 없고요. 제가 일을 하나씩 맡을 때마다 어쨌든 성과를 내왔었어요. 그런 성과에 기반해서 그 다음 일을 맡고 그 다음 일을 맡았죠. 평가가 나빴다고 하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역할이 네. 주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되게 되면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신뢰관계가 높은 것은 그건 강점이 됐으면 됐지 흠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신뢰가 있어야 만에 하나 쓴소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흠결이 아니고 강점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 인사다. 뭐 이해찬 대표도 가까운 사이인 만큼 너무 이제 한 가지 색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일부의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좀 아니 호흡이 잘 맞으면 좋은 거죠. 그건. 예. 예. 더구나 우리가 집권당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당청 간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또 네. 반면에 청와대에 좀 목소리를 다 내지 못하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들도 일부 있거든요.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청와대에 해야 될 이야기 또는 당의 요구를 제대로 이야기 안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뭐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인데 우리는 이제 집권당 아닙니까? 당정청을 잘 조율해서 한 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국민이 안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 하면서 어떤 이 당정청의 관계를, 협력 관계를 아예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위 이 당정청부터 시작해서 또 이 정책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개 비공개 당정청 그리고 그 상임위별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당정을 하도록 그렇게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 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어떤 당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네, 당청 간의 관계에서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 강화를 해야죠. 실질적인 내용이 있도록. 예. 근데 이제 그걸 아무래도 구축을 했던 제가 그간의 사정들을 잘 아니까 무엇을 더 보완하고 무엇을 더 강화해야 될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 당의 복귀에 대해서 앞서 출연하셨던 노웅래 의원께서는 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원래 정치를 했던 우리 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공익근무 마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나 이제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네. 무슨 뭐 꽃가마 태워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 당의 어떤 당헌 당규에 규정된 공천룰 또 경쟁의 이 규정에 의하여 다들 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이제 공정한 경쟁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 공정함과 투명함을 위해서 어떻게 좀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건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당의 이 공천 룰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 봅니다만은 이 공천은 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1년 지금 앞둔 시점에서 공천 룰을 확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기회를 갖고 싶은 분들은 그 룰에 의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을 발휘를 하면 됩니다. 예.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장외 투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 여야의 협치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본인들의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격앙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뭐 아무래도 지지자를 결집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막 발언도 격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도를 넘는 발언들도 하고 있고 또 장애 투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마는 뭐 조금 뭐 좀 도가 지나친 점이 없잖아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빨리 민생 챙겨라, 또 경제 활력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뭐 계속 장애에 있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국정 운영의 제1야당으로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예우를 다해서 대화하고 또 협상해서 어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패스트트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럼요. 지금 이제 세계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되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요. 그래서 IMF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재정의 역할을 주문을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수치까지 명시된 추경 공고도 지금 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활력을 불어내는데도 필요하지만 더더욱이나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나 국민이 네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또는 강원도 산불, 그다음에 포항의 지진 등 안전 대책, 그리고 산업 위기 지역 또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민생 관련한 예산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기에 제때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됐을 때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여당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똑같은 일을 했을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국민을 우리가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했을 때 더 득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당리당략으로 보지 마시고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급한 게 지금 탄력근로제 지금 단위 기간 연장하는 문제,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하는 문제, 이것도 네네. 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초시계가 좀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처리도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네. 이제 장애 투쟁 멈추시고 함께 네. 대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또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선거가 바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판 표심 잡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꼽고 싶으세요? 뭐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네. 하여튼 의원님들 만나서 하여튼 정성껏 또 성실하게 원내대표가 됐을 때의 계획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과 어떤 생각을 나누는 것, 이걸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새 원내 사령탑에 꼭 김태년 의원이 돼야 한다. 그 이유. 아까 주시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여당은 유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 능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네.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어떤 당정청 조율의 어떤 경험, 그리고 또 많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성과, 이런 것들이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어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위해 어떤 민생을 잘 챙기고 어떤 개혁 성과를 만드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적임자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총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전략을 펼쳐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잘 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권력 구조 개혁, 권력기관들 개혁하고 또 민생 잘 챙기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걸 잘하라고 국민들이 지금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잘할 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당은 어쨌든 미래로 나아가자. 좀 국회가 일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뭐 역사도 부정하고 또 계속 어떤 국정과 관련한 발목 잡기로 일관을 하는 것이 결코 국민들한테 곱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세력과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어떤 대결이 될 거고 그렇게 네. 됐을 때 국민의 판단은 자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이신 김태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